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는 집을 떠날 때마다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쾌해요. 책을 읽을 때 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것이다. 안녕하세요, 공복 여러분, 공백입니다. 오늘은 또 한 권의 책을 허심탄회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책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가늠해보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들 전해드릴게요. 오늘 다뤄볼 책은 클레어 키건의 신작 단편소설집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. 클레어 키건의 전작을 모두 읽어본 이 독자로서 이번 책 무슨 내용일지 또 어떤 독자들에게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책 뒤에 띠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. 여자와 남자에 관한 3편의 이야기. 그리고 맨 앞에 클레어 키건이 제사로 영국 작가 필립 라킨의 문장을 실어놨습니다. 요게 조금 의미심장한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, 항상 알았던 것, 피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은 옷장만큼이나 명백하다. 한쪽은 사라져야 한다.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쪽은 사라져야 한다.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꽤 팽팽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요 정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첫 번째 작품에는 떠나간 여자와 남겨진 남자가 등장합니다. 요 소설이 표제작인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. 요 소설 주인공이 카헐이라는 남자예요. 이 남자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술 지원금 심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맨날 불합격 통지서 작성하고 보내고 이런 반복적이고 좀 지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남자의 삶이 전체적으로 되게 무미건조한데 이 사람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떠나간 연인입니다. 이 남자가 계속 그 예전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. 둘이 예전에 뭐 어떤 대화했고 어떻게 갈등했고 어떻게 깨졌는지.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동안 이 남자가 예전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괜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돼요. 이 남자는 자기의 삶에 후회가 있고 여자가 떠남으로써 자기 삶에 충격을 받았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냥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인데 그런 모습을 그려낸 소설이 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소설이에요. 두 번째 작품에는 어떤 여자와 남자가 등장하느냐, 방해받는 여자 그리고 방해하는 남자가 나옵니다. 이 소설 제목은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인데요. 이 소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창작하우스에서 글을 쓰려고 조용한 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자는 거기서 자기 자신하고 작품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오롯한 혼자의 시간을 기대했을 거잖아요. 근데 이 창작하우스에 웬 요상한 남자 한 명이 등장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무례하냐면 이제 그래도 방해꾼이지만 손님이니까 여자가 케이크를 대접하거든요. 그 남자가 그 케이크를 막 열심히 먹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작가면서 창작하우스에 와가지고 케이크나 만들고 있네요?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열받는 남자예요. 벌써 짜증이 좀 나죠. 이 여자가 혼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잔잔하고 충만한 분위기랑 이 불청객인 남자의 등장으로 날카롭고 불안해진 분위기가 되게 강렬하게 대비되는 소설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작품에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냐? 궁금한 여자와 모르는 남자가 등장합니다. 이 소설의 제목은 남극인데요. 이 소설이 첫 문장이 이래요.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는 집을 떠날 때마다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. 그래서 다음 주말에 그 답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. 자, 이런 눈길을 확 끄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열심히 건사하면서 살아온 여자가 술집에서 한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. 그것도 뭐 꽤나 만족스럽게.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남자는 모르는 남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 미지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제 독자가 지켜봐야겠죠. 이렇게 이제 3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이 소설을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클레어 키건 소설이 뭔가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 흐르는 거센 기류 혹은 미묘한 기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내고 있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쾌해요. 이게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약간 파괴력이 있어서 그 읽는 사람한테 그 뾰족한 기분이 되게 잘 전달되거든요. 저는 원래도 이렇게 히스테릭한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이 작품의 내용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것이다. 진짜 엄청 인상 쓰고 읽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렇게 감정을 뾰족하게 건드리는 소설을 좋아한다 하시는 독자분이라면 이 소설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클레어 키건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역시 이처럼 사소한
이런 것들이랑 맡겨진 소녀겠죠. 아마 그 두 작품으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책 보고 조금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글이 더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이전 작품들에서 느껴지던 어떤 따스함 같은 게 없고 되게 차가워요. 약간 드라이 아이스 끓는 느낌? 그래서 이전의 키건 작품들을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그 작품의 어떤 면을 좋아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뭔가 인간적이고 섬세하고 찬란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셨던 거라면 요거 읽으면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고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매력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.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뭐 역시나 작품의 개수겠죠. 클레어 키건이 워낙 밀도가 높은 짧은 단편 소설들을 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단편 3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. 어쨌든 이왕 한 권의 책을 읽는 거라면 더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읽고 싶으니까. 왜 이전에 클레어 키건 단편집이었던 푸른 들판을 걷다에는 7편의 단편이 실려있고 분량도 요거보다는 2배 정도로 길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팬으로서의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사실 독서 후에 어떤 남는 여운이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이 책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짧아도 좋다, 힘있고 진짜 강렬한 소설을 읽고 싶다 하는 독자분들께는 이번 단편집을 더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클레어 키건의 단편 소설집 너무 늦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. 클레어 키건의 전작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이번 후속작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독서 하신 분들은 또 후기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것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저는 영상 마치고 물러가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